기업가 적정기술의 도성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그 적정기술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죠. 이번 주는 우리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사회적 기업이 뭔지 다시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번 주에 이야기할 부분은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사회적 변혁의 주체로서 이 사회적 기업이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지역 사회나 이 국민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여러 사회 과제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기관 등과 같이 이런 공적 섹터에 그 대응이 마련해져 왔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회 과제가 더욱 증가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이 모든 사회적 과제를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해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이론과 그리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홍보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URL을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여기는 그 사회적 기업 광고 영상이고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상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적 변혁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공이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해야 될 영역이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죠? 이번 같은 그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느끼셨던 것과 같이 정부에서 물론 강력히 잘 이 제재도 하고 드라이브를 했었죠. 그리고 미리 준비도 하고 어떤 그런 그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기 바로 전에 이런 그 가정 간편식에 대한 식당을 사전 점검을 해서 국민들의 위생을 점검한다던가 또 미리 사전에 이런 그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독려해서 준비한다던가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민간에서 그죠 자발적으로 이 의료진이 대구에 내려와서 많은 부분 한 2,000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그 사회적 변혁으로서의 어떤 그 사회적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적 기업은 이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행정기관 이외의 담당자로서 이 사회적 과제를 수익성 또 사회성을 확보하면서 또 하나 뭘 확보를 해야 되죠? 혁신성입니다. 그죠? 혁신성을 확보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주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단순 이 자원봉사나 뭐 이런 활동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시도한다라는 게 이 중요한 역할이겠죠. 또 사회적 이런 새로운 활동의 형태와 또 새로운 일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으로서 위치 설정이 되어 이 사회적 기업 관련 활동에 임하는 사람과 그리고 뭐 활동 성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또 경제 전체에 활력을 주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목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하기 위한 비즈니스다라는 것이고 또 현대 이 자본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어떤 행복도를 높이는 차원의 어떤 가치 창조가 필요하겠죠. 이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머지않아서 행정기관 및 어떤 사회, 기업의 어떤 협동 파트너로서 또는 이제 공간에 활약하는 새로운 공적 주체로서 나아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산업 및 고용 창출을 할 건데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 활력과 이렇게 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하다가 갑자기 제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 그라민뱅크, 그죠? 예, 모하마드 유누스에 대한 예, 사례를 다들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죠? 예, 그 유누스 씨가 뭐 강연 중에서 했던 말 중에 일부 내용이긴 한데, 이 유누스 씨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특히 이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들에게 뭐 도네이션을 하거나 기부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거고요. 사실 그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뭐 생각을 갖고 있고, 인간의 본질적으로 그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며, 또 이를 기초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이 이타주의 또는 무역에서부터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무하마드 유누스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자칭을 했고, 뭐 사회적 목적 또는 이 사회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뭐 이런 차원의 가치 창조가 필요하고요. 그 모든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사실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도 이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이념과 미션인 것 같습니다. 또 이론상 있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설정되어 있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데올로기 시대 이후에 그죠?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 뭐 역사 책에서나 배웠을 법하지만 어쨌든 소련, 지금 러시아이죠. 구소련 시절에 소련과 어떤 미국 양대 진영이었죠. 그죠? 공산주의와 그리고 또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생산을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분배한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게 아닌 스스로의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스스로 가지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어쨌든 두 양대 진영의 체제가 이렇게 냉전으로 가고 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어쨌든 물론 뭐 정치 체제나 당이 뭐 공산당이 있는 나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으나, 뭐 베트남이나 대표적으로 뭐 중국도 그렇죠.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경제 활동은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로운 개인 능력으로 바탕으로 변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채택을 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술 경영학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규모의 경제라고,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크면 더 많은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수익을. 이거는 사회적 기업의 3대 원리 중에 하나인 뭐런 수익성,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금융경제가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 또 연필 한 자루를 생산을 하더라도 100개 생산하면 하나에 100원이라고 해도 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0개를 생산하면 그죠? 100만 원을 벌게 되잖아요. 근데 10,000개를 생산하면 이 생산 단가가 기존 100개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규모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공장과 생산처를 뭐 전국의 뭐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거나, 또 요즘은 이제 전 세계의 소비로도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규모의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론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장점도 많지만 이런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불균형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그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어떤 그 기업이 필요한 그런 현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 공간에서 자본주의의 이론은 그와 같이 완전한 시스템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이런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이런 모든 불균형 문제와 이렇게 맡겨놓으면 사실 해결은커녕 더 심화되죠.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자본주의가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또 저변 국가에서 이런 자본주의가 사회적 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돈 있는 자 또는 권력이 있는 자가 오히려 더 이런 권력과 정치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독재하게 되어서 패달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자본주의에 갖는 한계가 사실은 곧 기회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이론가 또는 실천가들은 이런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좁은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 기능에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시장의 힘의 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시에 이런 시민 섹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에서 수행돼야 합니다. 이렇게 그 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경제 인류학자이죠. 이 칼 폴라니가 주장했듯이 시장은 소비자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른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혁신을 추동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칼 폴라니가 이야기했죠. 이것처럼 어쨌든 자본주의의 이 장점 또 말씀드렸던 이런 자본주의의 단점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고요. 어쨌든 그 장점은 계속 살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개 자료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잘 살려나가야겠죠. 그죠? 장점이나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계속 보완해 가야 더 가치 있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복지라든지 어떤 이런 이번에 이제 보건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 취약계층들의 어떤 설 수 있는 부분 또 사회에 어떤 참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참여가 작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정치 시스템화에서 좀 더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인간은 우리가 바꿔 가야겠죠. 이 세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재적으로 이 희구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자본주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렇게 보완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변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완성 부분은 이런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보완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보완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변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점진적인 이행 역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위에 언급한 인간과 사회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사전 계획 또는 설계 이렇게 해서 반드시 보완되고 통제돼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현존하는 사회주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 또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계 및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역과 세상을 바꾸어 더욱 좋게 만들어간다는 그런 목적도 이 사회적 기업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훨씬 더 일반 기업들보다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이 동시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 뭐 실업이라든지 또 뭐 고용 효과에 대해서 창출하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있죠. 더군다나 이번처럼 코로나19 사태나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공황도 주기적으로 오고 있고 뭐 금융 뭐 위기라든지 뭐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10년 주기로 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처럼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뭐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경제위기가 심해지면 또 마찬가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인데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걸 또 더 잘 이용을 합니다. 뭐 위기가 기회라고 해서 그 위기에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예전에 97년 뭐 2008년 이럴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97년 뭐 이런 사태 때 뭐 IMF 사태 이럴 때 뭐 아파트 값이며 뭐 부동산이며 주식이 엄청나게 곤두박질을 쳤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위기가 뭐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그때 저가에 뭐 주식을 매입한다던가 뭐 금을 산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다시 더 많은 부를 또 취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사실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이런 자본주의 어떤 심화되고 있는 문제나 이런 이슈들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마켓과 대칭되는 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 사회적 기업이 바로 역사의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주위에 사회적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 추후에 제가 교육 과제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과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직 형태를 가리지 않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더 많이 생겼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연구자인 일본의 뭐 히토츠 마시 대학의 타니모토 간지 교수가 사회적 기업을 뭐 사업형 NGO, 또 사회 지향형 기업, 뭐 사회적 펀드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고요. 또 시장의 진화에 따라서는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추가해서 온 민간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이 사회성, 인간성을 동시에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 영리기업도 이런 사회성과 인간성을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죠? CSR 그랬잖아요. 사회적 책임 경영, 그죠? 사회적 책임 경영. 반대로 사회적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설정해온 조직은 또 경제성, 효율성을 동시에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사회적 문제만을 해결하고 설정해온 조직이 뭐였죠?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여기서 NGO나 NPO 이렇게 그냥 단순 봉사의 성격, 뭐 이런 기부 이런 성격에 있어서의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사람들 또한 하는 사람은 계속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러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의 어떤 이런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니세프에서도 뭐 라이프박스라는 거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판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뭐 기부의 목적이 크죠. 예를 들면 제가 3만 원을 내서 라이프박스를 하나를 구매를 하면 그 라이프박스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저한테는 구매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상품을 산 거죠.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기부하는 라이프박스를 제공하는 그 상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단순하게 그냥 기부금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면 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유니세프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이프박스를 사거나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다라는 것까지도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도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뭐 라이프박스를 사거나 뭐 기부금을 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팔찌를 줬습니다. 이제 팔찌.
그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성, 효율성도 이 사회적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비영리 조직 단체나 또 일반 단체들도 이제는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진화된 시장에 작동하고 또 지향되어야만 이 지금의 이 역사 아래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 가장 시대에 정합적이고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총 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우리 사회적 그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들이 해외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